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저는 목요일 밤 11시에 함께하는 거 잘 기억하고 계시죠? 격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교육 라이브 방송이고요.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도형 깨치기 활동을 할 건데요. 지오플릭을 이용해서 한번 활용하는 방법들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오플릭은 거의 3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3번째거든요. 우선 입장을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입장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3번째 지오플릭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방송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생각을 좀 키워줄 수 있고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형 개념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 또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로 전체적인 지오플릭에 대한 뭐 구성이나 뭐 워크북에 나오는 활동들 다 소개하면서 도형 개념을 알아봤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주제별 그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방송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더 이어서 우리 아이들 꼭 알면 좋은 그런 도형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발문하시고 활동을 접해주면 좋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저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플라토 액트북 출시되었다고 소식 전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 2가지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좀 하실 수 있게 도깨비라고 해서 도형 깨치기, 그리고 연깨비라고 해서 그 연산 깨치기라고 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곧 소개를 할 테니까 또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활동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 입장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요. 우선은 제가 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지오플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은 방송은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이 방송이 곧 그 도치맘 TV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럼 업로드가 되고 나서는 갖고 계신 지오플릭이랑 워크북이랑 같이 비교하시면서 만져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워크북도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입체 조각들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지오플릭 안에는 이렇게 입체 조각들이 있어요. 네, 이런 입체 조각들이 있는데 똑같은 조각들이 2세트가 들어있는데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지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단면을 표현할 수 있어요. 평면 조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평면 도형은 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임의로 약간 두께를 줬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면 도형 조각들이 있는데 자, 이런 조각들을 가지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어려서는 이렇게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도형 감각이 길러지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도형 모양들이 초등학교 때 다 나오는 모양들이거든요. 1학년 때 나오고 그리고 또 5학년 때, 6학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도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꾸 만져봐야 되는데 우선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모양 한번 찾아보자. 똑같은 조각을 한번 찾아볼까 하면 이런 조각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이렇게 꼭 맞게 올려볼 수가 있거든요. 혹은 꼭 맞게 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몇 개가 필요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뭐 6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고 또 면이 다시 또 입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 조각들을 쌓아서 입체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여기 이 조각들은요, 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잘 이렇게 면이 꼭 맞게끔 이렇게 조각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같이 꼭 맞아요. 이렇게 꼭 맞아요. 그러면 아이들과 활동을 하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언젠가 물감을 찍어서 꼭꼭 찍어봤던 거 기억나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이러한 모양의 물감칠을 했을 때 꼭 누른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런 세모 모양이 나올까? 이런 세모 모양이 나올까? 라고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게 하시고요. 그럼 아이가 찾았으면 꼭 맞나 한번 알아보자 라고 하시면서 꼭 데워보기도 하시고요. 혹은 이 부분에 물감을 칠하고 꼭 눌렀다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하면 아이가 이제 이런 모양들을 찾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면에 대한 탐구를 한번 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본 이런 모양들은 이 입체에서는 면이라고 해.
책상면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책상면, 벽면, 뭐 천정면 하면서 이런 면 얘기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면은 몇 개일까? 이렇게 평평한 면은 몇 개가 있지?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양 탐구도 하시고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더불어서 그러면서 아이가 자유롭게 모양도 좀 만들게 해주시고 이런 활동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이렇게 조각돌로 활동을 또 한번 해보셨다면 지오플릭에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들로 활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런 카드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모양은 똑같은 사각형,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사각형 모양 6개로 이루어져 있는 입체 조각이에요. 이 모양은 상자를 담기도 했고요. 주사위를 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들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정육면체라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자,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봐도 또 똑같은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양을 평평한 2차원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도 보이게 그리고 이쪽이 만약에 앞이라면 앞도 보이게 그리고 옆도 보일 수 있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마치 이 모양이 마름모 같은 모양으로 보이죠. 혹은 다이아몬드 같은 네모, 날씬한 네모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러한 모양이라는 걸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다 공간 감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모습, 뒷모습, 옆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모양들도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이와 같이 위, 앞, 옆 이렇게 구분을 하여서 모양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런 모양이라는 걸 찾아볼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양면으로 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보고 아이가 이 모양이라는 걸 찾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보고 이렇게 지오플릭 조각들로 만들어 볼 수도 있어야 해요. 그러면 유아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이걸 보고 이렇게도 만들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보고 이렇게도 만들게 하시고 이걸 보고 확인도 시켜주시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아 친구들도 많이 하면 좋아요. 초등 아이들도 당연히 즐거워할 수 있는 활동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조각과 개수를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양들을 만들게 하죠.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러한 모양을 주고 개수를 주고 이와 같은 모양들을 만들어 보게 해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해보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에는 왜 있으면 좋으냐면 엄마가 꼭 옆에 없어도 아이랑 같이 시간을 내어서 뭐 3장 미션, 5장 미션 하는 식으로 뭔가 만들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는 분이 있으신데 혹시 그 처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입장을 바로 했을 때는 소리가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 볼륨 키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안 들린다 하시면 이어폰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지금 또 안내를 또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우리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이런 위압력 카드를 이용하여서 한번 가정에서도 해볼 수 있는 게임식의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활동을 할 때 또 이렇게 카드가 있으면 이와 같이 여러 장의 카드를 이런 식으로 쌓아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고 이렇게 누가 먼저 조각을 찾는지 여러 조각 중에서 해당하는 조각들을 찾게 하는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잘 찾았다면 뒤집어서 확인도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또 이걸 보고 이번에는 이와 같이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만들었는지 확인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게임식으로 진행하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미리 어떤 모양들을 좀 만들어 왔는데요. 혹시 이 모양을 보니 어떤 특징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자, 여기 보니까요. 평평한 부분도 있고 굽은 부분도 있어요. 구부러진 부분도 있죠? 여기는 다 이렇게 잘 굴러가는 모양이네요. 여기도 평평한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모양은 뭐 공 모양, 구 이렇게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런 모양은 원뿔 이런 모양이라고 알고 계시고 원기둥 이런 모양으로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들이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 회전체, 다면체 이런 표현들에서 구분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시켜주냐면 자, 이런 모양들 익숙하시죠? 자, 이런 모양들. 자, 이런 모양들이 있을 때 평평한 면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평평한 면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자, 이 모양들은 구부러진 면이 있는 모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양들은 평평한 면이 있는 모양들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은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위아래가 똑같아요.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나중에 우리 친구들은 합동이라는 표현을 배우거든요. 이렇게 모양도 같고 크기도 똑같은 건 합동이고요. 모양은 같은데 크기가 다른 모양은 닮음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으면서 옆이 모두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양은 위쪽에 뾰족한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서 옆에는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자면 이런 모양들은 통틀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되어 있어요. 다각형 면으로 되어 있어서 다면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회전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럼 회전체라 하면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반원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 이것을 빙그레로 돌린다면 반원이 빙그레로 돌아서 어떤 모양이 될까요? 바로 구가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를 빙그레로 돌렸어요. 그러면 바닥은 원을 그리고 옆은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원뿔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모양들, 이 세 가지. 그럼 이제 이 모양은 직사각형을 돌렸을 때 나오는 모양이죠. 이 모양들은 이제 회전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모양은 기둥, 각기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모양은 뿔, 각뿔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이름을 알고 싶어요. 이름을 알고 싶으면 그때에는 이렇게 위아래 이 모양에 한번 모양을 살펴보는 거예요. 뾰족한 부분이 5개, 그리고 고든 선이 5개 이렇게 있어요. 오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오각기둥, 사각기둥, 삼각기둥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뿔이 있네요. 자, 뿔이 있는 것은 바닥면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돼요. 사각형이 있으니까 사각뿔, 그리고 육각뿔, 오각뿔 이렇게. 자, 너무 예쁘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자, 이 기둥들은 물론 매뉴얼에 다 표현들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워크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워크북이랑 같이 활용하시면 제가 얘기한 설명들이 다 모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워크북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 지오 풀리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해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누구나 이렇게 손에 들고 끼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물론 이렇게 해서 끼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딸깍 끼우면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또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임의로 이렇게 볼록한 부분, 오목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만 원래는 사각형이 이렇게 고든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점과 점을 곧게 잇는 선은 선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도 있고 선분을 여러 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 특히 4개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각이 4개 있으면 사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고든 선은 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과 사각형을 이어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면과 면이 만났어요. 변과 변끼리 만나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꺾여졌죠. 그럼 입체에서는 이거는 모서리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표현들도 한번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혹시 이제 이런 설명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워크북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워크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B단계라고 적혀 있어요. B단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각 스토리라 하여서 변과 모서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변은 무엇이고 모서리는 무엇인지 구분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아이랑 같이 읽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엄마가 그냥 아이에게 사전 지식으로 배경 지식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읽어보시면서 활동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셔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모서리 부분, 면 부분, 그리고 이렇게 뾰족한 꼭지점 부분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서 이런 모양을 통해서 관찰도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림을 통해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또 그림을 통해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고 만든 것을 통해서 또 한번 세워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만들기를 할 때에도 이런 익숙한 모양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모양들도 만들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면, 모서리, 꼭지점 한번 세워보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혹시 플라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플라토 많이 보실 텐데요. 많이 해보실 텐데 아이들이 차근차근 하다 보면 보통 한 4학년 정도 되면은 F단계까지 아마 진도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뭐 계산에 따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제 F단계 1, 2호 같은 경우에는 뭐 원주율 나오고 이런 복잡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입체 파트 3호, 4호는 굉장히 잘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꼭지점, 면, 모서리에 대한 이야기 잘 나와 있고요. 각기둥, 각뿔에 대한 이야기들도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뿔도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아이가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문제만 그냥 풀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워크북에 있는 것처럼 직접 교구를 통해서 세워보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활동을 이런 교재를 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근데 잘했어. 자, 그러면 물론 잘하지만 그래도 교구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꼭지점이 6개인 모양이야. 꼭지점이 6개인 입체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혹은 꼭지점이 6개인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발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각 기둥이 무엇일까? 각뿔은 무엇이야? 이런 표현들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거고요.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각뿔은 옆이다 삼각형이었어요. 이런 얘기 하겠죠. 기둥은 옆이다 사각형이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꼭지점이 8개인 입체 모양 만들어 볼까? 꼭지점이 8개인 기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아이가 어떤 조각을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천천히 만들겠죠. 충분히 시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이가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 모양을 보면서 그럼 모서리가 몇 개야? 뾰족한 부분이 정말 8개가 맞아? 하면서 세워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4개, 4개, 8개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면 사각형을 이용했잖아요. 사각형 6개를 사용한 모양이기 때문에 변이 4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4, 6이 24 이런 식으로 모서리를 물어보면 24개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변과 변이 있었어요. 4개, 4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2개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가 나오거든요. 24개가 아니라. 그럼 직접 세워보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입체 조각을 이용하여서 직접 세울 때에도 아이들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냐면 세웠던 걸 또 세요. 혹은 세지 않은 걸 빠뜨리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모서리라면 위에 넷, 아래 넷, 옆에 넷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규칙을 좀 찾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엄마가 발문을 통해서 아이가 이런 모양들을 만들겠죠. 자, 그러면 2가지, 3가지 정도만 만들어도 충분해요. 그러면서 어떤 규칙을 느낄 수 있니? 꼭지점의 개수는 어떤 규칙을 느낄 수 있어? 모서리는 어때? 면은 어때? 이런 표현들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네, 플라토는 아니고요. 저희 오늘 지오플릭으로 도형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하겠죠? 꼭지점의 개수는 이렇게 사각형, 위아래가 지금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4개, 4개, 위아래 4개, 4개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 오각기둥은 5개, 5개. 이렇게 해서 10개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곱셈구호가 가능한 친구들은 몇 각형인지 이 다각형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된다라는 걸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뿔도 마찬가지죠. 자, 뿔 모양도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거는 꼭지점이 5개야. 꼭지점이 5개인 뿔 모양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지점 그 뿔 위에 있는 뿔 모양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모양이 하나가 있고 바닥면에 따라서 또 이름이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개를 뺀 4개짜리 사각형이 바닥에 올 것이다 라는 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닥면에 이 다각형 4개짜리에 4개 꼭지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뿔처럼 보이는 이 꼭지점 하나, 그렇게 해서 5개 라는 것들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꼭지점이 6개인 뿔 모양 만들어 볼까? 꼭지점이 뭐 7개인 각뿔을 만들어 볼까?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러면 꼭지점이 6개니까 위에 있는 뿔 모양의 꼭지점 하나 빼고 그럼 바닥면은 5개겠지? 아, 오각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바닥면에 있는 다각형에서 각 혹은 이 꼭지점의 개수에다가 늘 1개만 더해주면 되죠. 그리고 면의 개수도 옆에 있는 이 다각형의 변의 개수에 따라 옆면이 결정되잖아요. 이 옆면의 개수에다가 또 1개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서리도 이 다각형의 이 변의 개수에다가 이 모서리의 개수 있죠. 이 모서리, 바닥의 모서리 개수, 옆에 있는 모서리 개수. 그렇게 해서 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꼭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이 업로드가 영상이 도치맘 TV에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그럼 그 영상을 보시면서 워크북도 한번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꼭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주말에 좀 가끔 한번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 오잖아요. 그럼 겨울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좀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뭐 매일매일 매주 시간 내서 해줘야지 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말에라도 좀 짬짬이 해주시고요. 겨울방학 이런 시간 이용하셔서 아이랑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러면 아이가 큰 도움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오늘 해드리는 내용들은 특히나 지금 3학년, 초등 3학년 이상 친구들이라면 꼭 하셔야 돼요. 5학년 되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 한번 해볼 거냐면 이제 펼치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펼쳐볼 건데요. 입체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펼친 모양 한번 생각해 볼게요. 쉽게 말하면 펼친 모양이고 그 다음엔 전개도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전개도 활동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제가 미리 한번 펼친 모양을 만들어 봤거든요. 자, 근데 이 모양을 보시니까 어떤 모양이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연두 색깔 입체 조각, 노랑 색깔 입체 조각, 빨강 색깔 입체 조각 이렇게 준비했어요. 이렇게 주황색, 빨강색 이렇게 준비할게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모양을 접었을 때 어떤 입체 조각이 어떤 입체 모양이 나올까요? 네, 생각해 보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아이와 활동을 하실 때에는요, 이 펼친 모양을 보고 접었을 때 어떤 입체 조각이 나올지 한번 먼저 찾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이와 같이 접어서 끼워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각뿔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활동식으로 하셔도 좋고요. 이러한 방법들도 좋아요.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조각을 처음부터 많은 조각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개수를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조금씩 늘리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주어진 몇 개의 조각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나 정하게 하세요. 그러면 서로 마음속으로 정한 다음에 각자 펼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서로 바꾸어서 어떤 입체 조각을 펼쳤는지를 맞춰보게 하는 거고요. 또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이렇게 뭐 책이나 상자들로 이렇게 가리세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생각한 입체 조각을 지오플릭으로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생각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양을 보이지 않게, 상대방이 보이지 않게 잘 뜯어서 이렇게 펼쳐서 펼친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조각을 생각해서 펼친 모양을 만들었는지 한번 맞춰보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워크북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A단계랑 C단계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전개도 어려워한다고 하셨는데요. 지오플릭으로 하면 정말 효과적이니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입체 조각들도 모두 들어있고요. 이렇게 평면 도형 표현할 수 있는 조각들 다 들어있고 이 조각들은 모두 이렇게 면을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게 나와 있거든요. 네. 자, 우선 A단계. 자, 이렇게 A단계에서 생각 스토리를 보시면 우리가 공간 감각 중요해, 공간 지각 능력 필요해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공간 관계나 자, 공간의 위치를 파악한 이런 능력이 다 공간 지각 능력이고요. 도형에서는 머릿속으로 도형을 조작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일부의 모양을 보고 전체 모양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접어놓은 걸 보고 펼친 모양을 상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도형에서 공간 지각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나오고 유아 때에도 만지면서 탐색하게 나와요. 그리고 초등학교에도 나오고요. 중학교 때도 나와요. 그리고 대학교 입학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죠. 또한 입사 시험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걸 꼭 해야지 라는 개념보다는 그만큼 인재를 발굴하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감각들을 길러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런 감각은 타고난다고도 해요. 하지만 충분히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퍼즐을 많이 맞춰본다든지 이렇게 조각을 가지고 뭔가 모양을 많이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C단계에서는 조금 표현이 달라요. 아까는 A단계에서는 조금 쉽게 펼친 모양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 C단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전개도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아이랑 같이 물론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당연히 엄마가 미리 사전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서 아이가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고 아니면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읽었던 내용들을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살짝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전개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어떤 모양의 전개도인지를 또 찾아보게 하고요. 그리고 또 전개도를 직접 만들어보고 그것들을 그림으로 표현도 하게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게임식으로 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다면체랑 회전체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또 C단계에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C단계의 16쪽에 회전체의 단면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을 보고 가로로 잘랐을 때, 세로로 잘랐을 때 단면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원뿔, 구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보고 관찰을 해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 다 보이시죠? 이런 단면들. 그리고 여기도. 자, 이와 같이 잘랐을 땐 동그란 원 모양. 그리고 이와 같이 잘랐을 땐 이렇게 직사각형, 여기 지금 단면 내부가 보이시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원뿔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자르면 원 모양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삼각형, 평평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삼각형 모양 나온다라는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 중에서 이렇게 이러한 모양들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분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합쳤을 때 이렇게 모양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그림으로도 설명하고 지오플릭으로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게 하거든요. 이런 모양도 만들거나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크북에서도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지만 카드에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보게 하신다거나 혹은 이렇게 뒷면이 양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모양을 보고 지오플릭으로 만들어 보게 하신다거나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 만들었으면 뭐 점수처럼 아이한테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모양들도 이 지오플릭 그림을 보고 만들게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입체 조각 그림을 보고 만들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자 이렇게 카드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꼭 옆에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만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뭐 하루에 꼭 3장은 하자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전체 얘기 저희가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이 모양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모양 어디서 많이 봤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모양.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모양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모양들을 보면 어떤 규칙도 느낄 수 있고 어떤 공통점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모양 보시면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직사각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모양도 직사각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의 길이, 가게 크기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정사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직사각형과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가지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 한 꼭지점을 봤더니 여기는 직사각형, 여기도 직사각형, 여기는 정삼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은 이 꼭지점에서 보니 정사각형이 이렇게 3개가 만났네요. 여기도 3개가 만났어요. 여기도 3개가 만났어요. 어떤 꼭지점을 봐도 모두 똑같은 모양의 조각이 3개가 만나고 있네요. 모여 있다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자, 이 모양은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는 3개가 모여 있네요. 혹은 지오플릭 3개로 만들었네. 정삼각형 3개로 만들었구나,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구나, 이런 표현들 하시면 되겠죠. 어느 꼭지점을 다 봐도 정삼각형 이렇게 3개의 면이 모여 있어요. 이 모양은 또 어떤가요? 자, 이 모양도 온통 다 정삼각형으로만 지금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꼭지점에서는 4개가 모여 있네요. 이 꼭지점도 4개가 모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관찰을 시켜주세요. 이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정삼각형 5개가 모여 있어요. 어디를 봐도 똑같아요. 이 모양은 어떤 꼭지점을 봐도 다 정오각형 3개가 모여 있는 모양이죠. 이런 것들을 관찰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아,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네? 그리고 그냥 삼각형도 되지만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 가게 크기 모두 똑같아요. 정삼각형이라고 하거든요. 온통 다 정삼각형, 정다각형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모양으로만. 그리고 각 꼭지점에서 모두 같은 개수로 이렇게 모여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입체 도형은 이 5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5개까지밖에 없고요. 이 5가지를 우리는 정다면체라고 표현을 해요. 다면체 중에서 정다면체, 정다각형 같은 모양 한 가지로만 되어 있고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면의 개수가 모두 똑같아요. 이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다면체는 오직 5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고요. 그러면 이런 모양들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 꼭지점을 봤더니 모여있는 정다각형이 정삼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네요. 자, 이런 모양들도 있어요. 이것들은 준정다면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이름들은 다 몰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 배울 거거든요. 그럼 이런 모양들은 이렇게 그냥 카드를 보면서 만들게 하시면 돼요. 그런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지오플릭으로 만든 모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뒤를 보면 네, 이와 같이 펼친 모양, 전개도도 있어요. 그래서 전개도를 만들고 입체 조각을 만들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아이들과 한번 만들기를 하면서 재밌게 활동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특이한 모양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카드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질문이 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의 모양들도 매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름들을 꼭 가르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이런 모양들을 관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펼친 모양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자, 한번 질문 볼까요? 3세 친구들은
소근육 발달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4세는 돼야 될 것 같고요. 3세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세 친구들은 예, 확실히 가능해요. 4세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가위질을 좀 많이 했거나 소근육이 좀 잘 발달되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만으로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우선은 재미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아이랑은 같이 만들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짝반짝 작은 별 하면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책을 보고 나서 별에 관한 책을 봤다라면 이렇게 별 모양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자유롭게 모양 만들기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워크북이랑 같이 병행해서도 한번 시켜주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도형 개념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문하는 연습을 좀 하시면 돼요. 아이랑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지. 혹시 3세 친구 교구활동 경험이 있다고 지금 하셨는데요. 그러면 좀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에는 이렇게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양 먼저, 모양 탐구 먼저, 네모, 세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주 그냥 천천히 이렇게 끼워서 딸깍 이러면서 이렇게 끼웠다 뺐다 끼웠다 뺐다 이런 놀이도 하게 하시고요. 먼저 이렇게 평평한 모양 많이 만들게 하세요. 그럼 평평한 모양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 모양을 만들게 한다라든지 자유롭게 만들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런 다음에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모양, 구체적인 사물 모양들을 만들어주게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엄마가 만들면 똑같이 따라 만들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게 익숙해지면 그때는 그림만 보게 만들게 하시고요. 그 다음 이게 더 익숙해진다. 그럼 이렇게 개수랑 이렇게 모양만 주고 한번 만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활동들은 3세 친구들은 많이 어렵고요. 그냥 자유롭게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엄마가 만들었으면 똑같이 보고 만들게 하세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구 한 세트로 복잡한 도형을 다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복잡한 도형 있죠? 이런 도형들은 다 만들 수는 없으세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도형들은 다 가능하신 거예요. 기본적인 이런 도형들은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추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추가 구성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단품으로 조각들만 또 따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면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끼워서 이렇게 채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워크북이랑 미션 카드만 따로 구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네요. 이건 따로 구매만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재밌을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네, 재밌어요. 맞습니다. 재밌습니다. 자석은 지금 잘 떨어지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자석은 물론 잘 만들어진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잘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근육을 발달시켜 준다라든지 도형과 관련하여서 뭔가 개념 활동을 하고 탐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자석 타입 아니고요. 이렇게 끼웠다 뺐다 하는 방식이고 매우 튼튼합니다. 네, 이거는 면과 꼭지점 모서리뿐만 아니라 도형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구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부모님이 재밌게 즐기면 아이도 잘 따라오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엄마 아빠가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또 한번 활동 소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혹시 방송을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 지금 두고 계시다면은 저는 꼭 워크북 활동 잊지 마시고 구입해 놓은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활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C단계 같은 경우에는 꼭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C단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네, 여기 제가 아까 그 정답면체가 딱 5개만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먼저 다면체에 대한 소개들이 나와요. 그리고 다면체 이름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모여있는 면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다면체에 대해서 관찰시켜주고 탐구시켜줘요. 그리고 내용을 정리시켜주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임식으로 할 수 있게끔 소개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양과 개수를 주고 있네요.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 보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엄마가 수포자라서 엄마표 수학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수포자이긴 엄마일수록 아이를 더 재밌게 지도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이런 교수법들을 연구하셔서 재밌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특히 연산을 잘하는 아빠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아빠는 너무너무 연산을 빠르게 잘하는데 아이가 좀 부족하다. 그럼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잘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못하는 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좀 아이를 좀 닥달하거나 나무라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이게 힘든지를 아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다 같이 힘내도록 해요.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저희가 준정다면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모양들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워크북 갖고 계신 분들은 뒤에 보시면 이렇게 그 카페 소개하고 있거든요. 여기 카페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서 모임을 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런 복잡한 모양 만들어보는 체험 활동을 할 거니까 혹시 이렇게 수원이나 경기도 쪽 계신 분들은 여기 장소에서 하니까 참고하셔서 만들러 한번 놀러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꼭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 또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여기 C단계에서 지금 주사위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지금 지오플릭 자체는 그 시계도 만들 수 있고 시계 활동도 할 수 있고 저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숫자면이 있어요. 시계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면이 1부터 10위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면 1부터 6까지들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주사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면을 채워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와 같이 지금 만들 때 주사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만들 때는요. 이렇게 마주 보는 곳에 있는 숫자 있죠. 이 수의 합이 7이 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주사위 7점 원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것을 한번 접어 볼게요, 제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 보면 이렇게 주사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제가 이따가 다시 펼칠 거라서 다시 이제 완벽하게 끼우지는 않을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은 부분들이 혹시 집에 있는 보드게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드게임 중에 주사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점주사위나 숫자 주사위만 살펴보세요. 그럼 1이 있어요. 위에 2가 있어요. 여기 지금 3이 있죠. 그럼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우회전 주사위라고 해요. 그리고 1, 2, 3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좌회전 주사위라고 해요. 지금 질문이 있었는데요. 수많은 종류의 수학교구 모두 다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꼭 필요한 것도 있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필수 교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수학 교구들은 아이들이 꼭 다루어 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선 너무 많아서 난 판단하기 힘들어, 나 너무 많아서 너무 고민이야 하시는 분들은 우선 수학 교과서를 좀 보세요. 교과서에 나오는 교구가 필수 교구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뭔가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구들이 좀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라방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나 아이에 따라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구매해야 할까? 활용해야 될까? 라는 이제 고민은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 우선으로 하시고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필수 그런 수학 교구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펼쳐주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펼치면 이제 또 전개도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런 활동 하실 때 또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여기 지금 이 부분의 변과 변 부분이 이렇게 지금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동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숫자의 방향이나 모양의 방향 같은 것들도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 아이들이 이런 걸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럼 그런 문제들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주사위 7점 원리 지금 소개하고 있고 네, 이렇게 어떤 그림들을 주기도 해요.
선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주사위 7점 원리를 알고 하면 이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선 그림 같은 거를 그려서 이제 맞춰보게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들이겠죠. 네, 이건 지금 자르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자르는 것이 아니라 선 그림을 주고 나서 이거를 펼쳐요. 그랬을 때 이런 선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은 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어떤 교재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그려서 입체일 때의 그림과 펼쳤을 때의 그림을 비교해 봐야 된다든지 하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단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면에다가 마커를 이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관찰을 시켜주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세요. 그럼 마카는 나중에 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직접 탐구하게 하세요. 아이가 직접 만들고 그리고 하면서 탐구를 하게 되면 수학적인 그런 깊이가 더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질문을 볼게요. 아, 해피투게더 보시다가 라방 보셨대요. 네, 저 해피투게더 저도 좋아합니다. 네, 지금 좌우주사에 쓰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딱히 쓰임이라기보다는 동양권은 우회전 주사위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양에서는 좌회전 주사위를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독일에서 수입된 보드게임 주사위도 보고 뭐 이렇게 나라별로 한번 봤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보드게임의 주사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필수 교구라고 물어보셨는데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보시면은요. 7교, 펜토미노, 그리고 뭐 싹기나무 이런 식의 교구들이 있어요. 그것이 저는 필수 교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사위에 이런 원리가 있었습니다. 우회전, 좌회전 주사위 원리 처음 알았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있는지 한번 볼게요. 대구에서도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백희 이거 박람회에 했다고 들었어요. 지금 초3인데 워크북 순서대로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 먼저 하고 있는데 잘 따라간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지금 3권의 워크북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요. 꼭 필요한 부분을 고르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이라면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단원에 맞춰서 하셔도 괜찮으신 거고요. 그리고 막 매주 난 이거를 차근차근 매주 해야겠어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면 꾸준히 못 하시거든요. 그러면 괜찮으니까 주말에라도 하시거나 가끔이라도 꼭 재밌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방학 이용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유롭게 모양도 만드시고 카드로도 모양을 만들어 보라고 권유해 드렸었는데요. 워크북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보고 만들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십니다. 그러면 평면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입체로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아이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당연히 혼자서 재미있게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하면 좋은 활동이니까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필요한 조각들을 좀 찾아주시고 이런 모양 필요하네? 몇 개 필요하지? 5개 필요하네? 하시면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각도 챙겨주시고 같이 끼워주시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버님한테 좀 많이 놀아달라고 해주세요. 만들기 하면서. 네, 아까 그 주사위면 있죠. 그 숫자면은 주사위도 만들 수 있고 1부터 10위까지 있기 때문에 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뒷면은 마커로 그림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6세 친구 처음이시래요. 그러면 교구를 먼저 이렇게 재미있게 교구로 그냥 만들기 위주로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골라서 하세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세요. 모임은 서울 경기권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수원에 그 워크북 뒤에 주소가 있어요. 여기 교육장에서 저희가 수요일 날마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번이 이런 필지행 교구나 이런 교구들을 체험해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이런 복잡한 모양은 혼자서 만들기 많이 힘드세요. 그런데 꼭 만들어 보면서 탐구하면 좋은 모양들이라서 이 모양들은 다음 달에 제가 만들기 체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베이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다른 시리즈가 있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대신 중정다면체 만들 수 있는 세트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얘네들이 이렇게 다각형들이 이 안에 면들 있죠? 이 면과 다각형 이 조각들을 따로 또 단품으로도 판매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걸 하다가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따로 단품을 더 구매했어요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다면체, 중정다면체 이런 것들은 중학교에서도 나오는 주제다 보니까 중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이 교구를 찾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이 교구로 시계를 만들 수 있어서요. 시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피디님 여기 잠깐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네네네. 네, 이렇게 시계 만들 수 있게끔 키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잠깐 한번 비춰봐 주시면 네, 이렇게 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세트를 가지고 활동을 다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계 만든 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계를 만들 수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꽤 커요. 그래서 시계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시계가 움직이는 내용들 그리고 뭐 한 바퀴 돌렸을 때 관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시계 활동 가능하세요? 네, 시계 보는 방법 알 수 있고요. 워크북에도 당연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멋지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예, 저도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아기가 둘인데 몇 세트 사야 되냐고 안 싸울지 물어보셨는데 그냥 한 세트만 있어도 되고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런 활동을 너무 재밌어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단품을 따로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좀 추가를 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계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시계 활동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계 보기라고 하여서 시계 보기는 언제부터 배워야 되는지 소개하고 있어요. 대박이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몇 시와 몇 시 30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시각 나타내는 거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럼 1부터 10위까지 숫자 면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계를 만들 수 있게끔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시각을 나타내 보게 하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활동을 해볼 수 있게끔 게임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여기 보면은 측정 활동도 할 수 있거든요. 무게재기라고 하여서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울과 관련된 이야기들 해줘요. 그래서 무겁다, 가볍다, 무게 비교하는 거 하고요. 저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울 만드는 방법 지금 소개하고 있으니까 이거 찬찬히 따라가면서 저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교구 안에 있는 조각들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생활 속에서 비교하고 싶은 물건들을 담아도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담아서 이제 저울, 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우 재미있어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재보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활동을 해보자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셨네요. 네,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 있는 거. 예, 교구로 시계 보는 방법 지금 워크북에 다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네, 저울 활동 아이가 정말 재미있어 하고요. 저울은 꼭 진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뭐 이런 이름들이나 구성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매뉴얼 꼭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나오고요. 조립하는 방법, 그리고 각 조각들이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끔 설명하셔도 좋고요. 이런 용어들 기억하셨다가 표현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네, 이렇게 카드들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네. 자,
어머님께서 이런 활동에 관심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안 샀는데 큰맘 먹고 해보자 해서 샀다고 사길 잘한 것 같다고 하셨네요. 예, 열심히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단 재밌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쓰다가 교구가 부서지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요. 예, 그럴 일은 없어요. 실제로 이것을 뭐 사용하다가 뭐 성인이 일부러 센 힘으로 확 일부러 부러뜨리려고 뭐 밟는다든지 확 꺾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이들이 사용해서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소근육은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뭐 종이접기, 뭐 가위질 이런 거 좋고요. 뭐 쓰기, 색칠하기 이런 거 다 좋고요. 이런 식의 블록들, 자석보다는 이런 식의 블록들을 끼웠다가 뺐다 하는 작업들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매우 좋습니다. 네, 다면체 전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 나이는 뭐 6세 이상이면 당연히 가능하고요. 소근육 발달 잘 돼 있는 4세 이상이면 만들기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5세면 당연히 하시면 좋고요. 그 맥포머스에 익숙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맥포머스 같은 경우에는 소근육 발달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금방 붓고 금방 해체가 되기 때문에 뭐 소근육 발달이나 수학과 관련된 도형 개념을 탐구하는 데에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뺐다 하는 거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소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연습을 그냥 시켜주시면 돼요. 하다 보면은 잘 하게 됩니다. 제 방은 없고 저희 그 도치맘 TV에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개도 활용법은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워크북에 다 소개가 되어 있고요. A단계에서는 펼침 모양이라고 해서 쉽게 표현이 되어 있고 C단계에서는 전개도가 정확하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 지오플릭으로 3번째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생각을 좀 열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기 하고 도형 개념 알아봤고 두 번째 방송에서는 제가 좀 이 전체적으로 다 내용 다 짚어드렸고요. 지금 3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주제별로 지금 도형을 살펴봤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영상이 도치맘 TV에 업로드가 되면 워크북이랑 교재를 옆에다 좀 놓고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시고 메모도 좀 하시면서 아이들 어떻게 활용하실지 한번 설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저희 목요일 밤에 저랑 만나고요. 격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방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에 또 격주로 만나니까요. 목요일 밤 11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김성우 소장님 모실 건데요. 수학에 있어서 독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잊지 말고 꼭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웠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